보안 수사 요구를 받으셨다면 하루빨리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보안 수사 요구가 나왔다면 그것이 결정 내지는 판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경찰한테 물어봐도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려줘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고소인, 피의자 할 것 없이 보안 수사 요구를 받았을 때 가장 당황해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보안 수사 요구가 뭔지, 이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경우에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님, 보안 수사 요구가 뭔가요? 보안 수사 요구는 말 그대로 수사를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이 요구는 검사가 경찰에게 하는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이 용어가 수사 지휘에서 보안 수사 요구로 바뀌었는데, 예전과 달리 바뀐 것은 보안 수사 요구가 나왔다는 말 자체는 경찰이 이미 사건을 검사한테 넘겼다는 의미이고, 검찰로 넘겼다는 건 경찰은 송치했다는 말이고, 송치했다는 말은 곧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수사지휘라는 용어를 쓰던 시절에는 경찰은 수사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모든 사건을 검사한테 넘겼어야 됐지만, 지금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일 때만 검사한테 송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수사 요구가 나왔다는 말은 일단 경찰은 이건 범죄야 이렇게 판단한 점에 대해 검사가 뭔가를 보완하라고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보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보완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너무너무 다양한데요. 제가 검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지금 변호사로 일하면서 제가 직접 담당하는 사건들에서 알게 된 것들을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탄탄한 기소를 위해서입니다. 경찰이 처벌을 해야겠다는 의견으로 이미 검사한테 보냈지만, 검사는 재판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일까도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경찰한테 더 보완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불러서 이야기를 다시 들어라, 요 핵심적인 질문을 다시 해라, 혹은 제3자 누구를 불러서 증거를 수집해라, 법리 검토를 다시 해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과는 검사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경찰은 범죄가 인정돼서 처벌돼야 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검사한테 송치했지만, 검사가 보기에는 이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혐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첨부돼야 될 필수적인 자료가 빠진 경우도 있고, 또 제가 검사로 일했을 때는 오타가 너무 많은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유는 매 페이지당 최소 10개에서 20개의 오타가 있었던 경찰도 있었는데, 이거는 공문서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오타 모두 시정하라는 이유로 보완하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보안 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피의자 할 거 없이 제발 이 보안 수사 요구를 좋은 거, 나쁜 거, 유리한 거, 불리한 걸로 연결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야 보안 수사 요구가 나오니 뭔가 불리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검사한테 넘겼기 때문에 이제 내 뜻대로 나쁜 놈 처벌받겠구나 라고 했는데, 검사가 뭘 다시 하라고 하니 처벌받는 줄 알았는데 혹시 나 그럼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까 보안수사 요구를 어떤 경우에 하는지 설명드렸다시피 행정적인 이유로 보안 수사를 하라는 경우도 있는 만큼 어떤 이유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유불리 좋은 거 나쁜 걸로 연결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환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보안 수사 요구는 이유가 다양한 만큼 누군가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사 요구가 나왔다고 해서 머지않아 내가 경찰에 또 나가서 진술하겠지, 진술할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보안 수사 요구의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수사 과정은 비공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들어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한 건지 여러 개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어떤 이유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이나 검사한테 전화해서 왜 보안 수사 요구가 나왔나요? 라고 물어봐도 이들은 이것을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변호사가 확인하기 위해 경찰, 검사한테 연락을 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사는 이거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변호사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칼에 그냥 거절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열정이 있고 수사 절차를 잘 아는 변호사라면 경찰에게 전화해서 이유가 뭔가요? 했는데 잘 말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혹시 소환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다른 자료를 저희가 준비할 건 없을까요? 혹시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방향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보안 수사 요구가 나왔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역할을 변호사가 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 중이니까 일단은 그냥 그렇게 아시고 기다리세요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안 수사 요구가 나왔을 때는 이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호사님께서 나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는 정말 잘 대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경찰은 대부분 보안 수사 요구의 취지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법률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이 다루는 사건은 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특히 법리적인 이유로 보안 수사 요구를 내린 경우에는 경찰은 여기에 따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보안 수사 요구가 나오면 하루빨리 검사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경찰과 검찰의 그 취지에 맞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찰에서 다 하지 못한 말 혹은 다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에는 하루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사에게 의견 개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사가 이 자료를 보고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행정적인 과정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보안 수사 요구는 검사가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처리 시한을 넉넉하게 갖기 위해서는 송치 후 일정 기간 내에 보안 수사 요구를 내려야 검사가 시간 압박을 받지 않고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송치가 되고 나면 검사가 그냥 바로 즉석에서 사건을 처리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었다면 피해자든 피의자든 할 것 없이 하루빨리 검사님께 경찰에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나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해서 검사님으로 하여금 그걸 보고 필요한 것을 다시 경찰로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송치를 해버린 것 자체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송치를 기대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점이 억울한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검사님께 제출을 해야 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송치가 돼서 가해자가 처벌받는 줄 알고 안심을 했는데 보안 수사 요구가 나왔다. 근데 알아보니 그 취지가 검사님은 범죄가 안 된다는 취지다 라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기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님께서 무혐의 취지로 보안 수사 요구를 한 것이라면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찰에 다시 한번 의견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 보안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원래 이 변호사 없이 하던 분들이 보안 수사 요구 나오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당연히 가능하죠. 변호사 선임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보안 수사 요구가 나온 그 타이밍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변호사한테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변호사 선임은 안 하는 건 상관없는데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늦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게 무조건 좋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첫 단계부터 변호사가 있었더라면 더 잘 변호사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사 과정이 비공개다 보니 중간에 변호사가 투입되면 그 변호사는 사건을 자세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처음부터 변호사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보안 수사 요구가 나왔다면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때서라도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 이유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자료를 제출받아야 되는 거면 경찰이 당사자한테 연락해서 이러이런 자료가 필요하니 언제까지 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경찰한테 어떤 포괄적으로 그냥 이 부분이 좀 미진해 보이니 보완하세요 이런 식이라면 이제 경찰이 이건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임라인이거든요. 언제 처리가 되나요? 이게 궁금한데, 보안 수사 요구가 나왔다는 의미는 수사가 한 차례 끝난 상태에서 일부를 메꾸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면 보통은 처리가 되지만, 사안에 따라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너무 좀 고통스러운 당사자라면 이것도 역시 변호사 통해서 변호사가 어떤 내용의 보안 수사가 필요한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좀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골로 물어보시는 게 그럼 보안수사 요구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경우도 당연히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도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니까 한 차례 결론이 내려진 게 바뀔 가능성보단 안 바뀔 가능성이 높겠지만 담당 검사님의 어떤 취지에 따라서는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더욱더 보안수사 요구가 나왔을 때는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많은 분들을 긴장시키는 보안수사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안수사 요구가 나왔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변호사가 알아서 챙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건의 당사자인데 보안수사 요구가 나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잘 챙겨주시는 그런 변호사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